벌써부터 뭐 호송 단계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박종준 경호처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 앞으로 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도 집행 시기 그리고 뭐 경호차장까지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많이 고심될 텐데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 결연한 의지가 연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협조를 얻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일단 그만둔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이제 8시간째, 10시부터 했으니까 8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고 경호처 넘버 2, 이제 넘버 1이 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한남당 관저에 들이닥치는 시점을 주말은 좀 건너뛸 수도 있고요. 뭐 저희 어제 채널에 단독 취재 내용도 있습니다만 설 연휴 전까지 좀 비교적 여유 있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한 2, 3주짜리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를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 확보 이런 부분과 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관저 앞에서 텐트 농성까지 하면서 장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가기관이 저런 방식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하겠다. 이 체포영장이라는 건요. 일단은 조사를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아마 그동안 공처의 행동을 보셨지만 이 조사, 예를 들어 체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체포해서 조사해서 영장을 칠 수 있을까요? 그 공수의 능력으로? 지금 공처가 그동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안 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구속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 한두 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을 수사해서 과연 공수처가 영장을 지금 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예. 즉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두고 계속적으로 논란과 불법의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 법원 출두하면서 이 첫 단추를 잘못 껴서 한 그런 옷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공처가 자칫 지금 일단 이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계속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마어마한 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면 지금 공수처도 악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수사 능력 없다, 뭘 하냐, 양쪽이 다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오동훈 공처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요, 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이 결기만 있다고 해서 하면 오히려 동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공처도 퇴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 퇴로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만들어서 공처도 명분이 있잖아요. 특검이 만들어지면 수사권 다 가져가야 되니까 공처는 우리 하려고 했는데 특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다음 주 되면 특검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좀 기다려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각자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유일한 방법은 그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현정 의원 말씀은 지금 2차 집행도 영장 발부된 바로 직후부터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바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뭐 오늘 경호처장 그만두고 뭐근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을 듯한 뭐 여러 냄새도 나고 하니까 계속 변수가 생기면서 더 아무리 여유 있게 영장을 받아놨다고 해도 계속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불쑥 들어갔다가 또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결기를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좀 더 정치적 타협을 기다려보고 텐트 같은 거 치지 마시고 무슨 공권력이 가서 텐트를 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런 것도 저는 이
이 공권력의 어떤 위신과 이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관저 앞에서 공수처가 경찰들이 텐트 치고 투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길게 보고 체포영장 집행할 거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추측성 보도고 일일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경찰의 입장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분 오랜만입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변호사님. 네. 체포 이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체포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공수처 책임이고 대통령 전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경호원을 태운 호송차에 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주장을 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대통령을 실제로 체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관저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까지 대통령을 이제 뭐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처럼 호송 차량,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가지고 온 차량인 호송 차량에 태워서 공수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경호 차량을 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현직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인 것도 분명하고 관저를 나와서 체포가 된 후에 공수처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경호 대상자로서 경호를 받아야 됨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송차에 태워야 된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법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예. 저는 이 부분만큼은 수사기관과 그리고 경호처에서 그리고 대통령 측에 좀 협의가 돼서 체포가 돼서 정말 공수처까지 가는 길 동안은 뭐 경호 차량에 탄다든지 아니면 경호 차량에 타되 수사관들이 함께 동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협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 경호 차량을 타던 아니면 뭐 호송 차량에 타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뭐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은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텐트 투숙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얘기도 있고 호송이 중요하고 대통령 전용차에 태우면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도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오늘의 움직임은 이거인 것 같아요. 김기웅 대변인. 경찰 특수단이 수도권 4개청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협조 공문도 보냈고 실제로 오늘도 뭐 작전 회의를 연 것 같아요. 네. 이제 조만간 곧 있으면 체포영장 집행하니까 이번에는 뭐 공수처가 주축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 주축이다. 여기 보면 뭐 마약 수사대, 마수대, 형사기동대, 뭐 크레인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3주 정도 된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라웠는데 차라리 대통령 체포될 때까지 무한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보면 형사기동대, 마약범죄 수사대 등 1000명이 어떻게 보면 동원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갑자기 전화하면 오는 게 아니죠. 항상 스탠바이 하겠죠. 왜냐? 이거 굉장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생은 누가 책임지죠? 도둑놈은 누가 잡죠? 마약사범은 누가 잡죠? 대통령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체포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국가 행정, 권력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다 보면 예. 가장 본질적인 거를 있게 마련인데요. 이거는 조사를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근데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체포라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한다면 결국은 강대강이 있을 때 불필요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 저는 공수처에서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통령 조사지 체포가 아니지 않냐. 마약 수사, 마약범죄 수사대, 형사기동대 1000명 이상. 그 다음 화면 볼게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갔지만 경찰도 뭐 2차 총소집, 작전 회의를 연다 이런 뭐 오늘 새로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박상훈 비서관님, 헬리콥터나 무슨 뭐 대테러 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레인, 쇠사슬, 체포팀까지 대거 투입을 하고. 근데 일단 아까 다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박종준 경호처장도 여기까지 막기 위해서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 경호처장의 사의 표명이 앞으로 있을 2차 영장 집행 혹은 공수처의 앞으로 입장 변화에도 좀
기류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네, 좀 지켜봐야 아시겠습니다만 뭐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강경파인 경호차장이 이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도라던가 강도 면에 있어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혹시나 경호처가 더 지난번 영장 집행 때보다 더 강렬하게, 더 격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물리력을 통해서 경호처의 지휘부부터 바로 잡고 간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작전을 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경호처장의 사의는 지금 상황에서 경호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행사하고 있는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경호차장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